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는 바로 이제 그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 관련주들이 강하게 또 시장을 좀 장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는 좀 잠잠했어요. 그렇지만 뭐 포장재라든지 소독제, 특히 이제 병실이나 재택근무, 병실 같은 경우에는 뭐 GH 신소재가 그 밑에서 이제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즉, 한번 올리고 난 뒤, 그때 100명대 이상 나왔을 때 강하게 올리고, 좀 시세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제 어느 순간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날리고 있죠. 거래가 크게 동반됐습니다. 자, 우정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횡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중에는 이제 R 서포트도 있죠. 많이 밑으로 이제 하락 기간과 가격의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급등해서 대부분 이런 그 강한 종목들, 이런 뭐 천억씩 이상씩, 이천억씩 이렇게 터진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 전 고점을 지금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원격 진료 이렇게 파란색으로 금요일자 마무리돼서 끝났나 위험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 종목들 한번 이 지지해 줄 만한 자리를 한번 깼다가 다시 올려 쳐내는 그런 자리를 보여줍니다. 목요일자 급등하고 금요일자 지금 그 다시 이렇게 한번 눌림목을 주고 있죠. 특히 이제 뭐 비트 컴퓨터도 그렇고 인성정보, 인피니티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어, 이제 한번 다시 올려낼 만한 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돌파 후에 지금 눌림목입니다. 자,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YBM 넷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서 전 고점까지 지금 다 왔고요. 나머지 이제 메가MD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 관련주 중에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중심이죠.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제 3상 진행 중인데 중간 그 결과가 예방률이 대부분이 뭐 90% 이상이다, 95%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겨내면서 지금 날아가고 있죠. 자, 캐몬도 마찬가지고요. SK케미칼도 계속 정고를 두드리고 지금 이제 한 번 더 세게 올리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콜드체인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그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냉장 혹은 냉동으로 보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운송 그리고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강하게 급등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주말에 다시 한번 그 차트를 보면서 이제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 불과 이제 일주일 뭐 3일만 해도 크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테마군에서는 타이밍이 절묘해야지 짧은 기간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혹은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게 바로 5G. 5G가 뻘겋게 금요일자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5G 미국에서 이제 12월 달에 주파수 경매가 12월 첫째 주에 아마 둘째 주에인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뛰겠죠. 그리고 중국 소비주 이제 시진핑이 이제 한국 방한한다는 그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지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금요일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테마군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다음 주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5G 관련주를 좀 보기 앞서서 먼저 이제 그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지수를 보지 않고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간혹 자, 이런 꼭지 부분에서 내가 신규 매수를 이제 강하게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보유한 종목도 결국 이제 상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그러면 주가가 12% 이렇게 떨어지면 내 종목은 거의 한 20% 정도 떨어지잖아요. 혹은 뭐 25%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보면서 이왕이면 밑에서 올려낼 때 우리가 사자라는 건데 자, 그때 이제 1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수가 강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상승 뭐 파동의 이론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파동의 이론을 안다기보다
단지 이제 실전으로 경험상 보통 이제 세계의 파동을 만들면서 그런 대형 우량주라든지 혹은 지수같이 무거운 어떤 그 종목이나 그런 그 지수들은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세 개의 파동을 만들면서 이런 크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추세 또 만들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자, 여기 상단을 돌파하고 이렇게 양봉이 쭉쭉쭉 올라가죠. 자, 이럴 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마지막 파동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느낌이 나오죠. 자, 여기서 느낌이 나오죠. 보시면은, 자, 계속 이렇게 퐁당 하다가 여기도 퐁당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올려낼 때는 굉장히 강하게 쭉쭉쭉쭉 이렇게 올려내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고점 터치할 가능성, 혹은 이 자리까지 터치하고 전고까지 터치하고 다시 누르나 있더라도 다시 또 터치하는 뭐 이런 박스권 혹은 더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하락보다는 좀 더 높다. 이제 이런 그 지금 현재 지수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5G를 먼저 한번 볼게요. 5G 저도 이제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5G에 대해서 뉴스들이 있는데 한번 보면은, 일단은 그 5G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세계 최초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도시인 뭐 서울이나 뭐 부산 뭐 이런 데서만 잘 터지지 다른 데 아직 안 터진다는 거죠. 결국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프라 구축되기 위해서는 많은 그 관련 그 업종이나 혹은 기업들의 실적 수혜가 이제 반드시 또 이렇게 동반될 거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이 공약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되는 게 있다면은 5G 인프라 확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누가 되든 5G는 꽃놀이패로 달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2019년부터 해서 쭉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장비 매출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언제죠? 한두 달 전인가요? 삼성이 뭔가 이제 하나를 그 5G 관련해서 한번 저기 수주를 한번 받은 적이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뭐 퀄컴도 지금 전 세계 90개 이상 통신사가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출시했고, 그리고 40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뭐 2022년에는 7억 5천만이 넘는 5G 스마트폰이 출하되고, 뭐 그러면은 인프라 구축은 100%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또 부품주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주파수 재할당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3조 2천억을 제시했고 업계는 3조 7천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5세대 5G 통신 무선국 구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 어쩌다. 자, 이거 뭐 어렵다 쉽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앞으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보면은 이게 지금 영어였는데 제가 지금 번역본을 바꿔놨어요. 2020년 12월에 미국에 이제 스펙트럼을 경매할 예정입니다. 이런 그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주가가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는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일정도 있으니까요. 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에이스테크, 솔리드, 오이 솔루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너 와이어리스 이런 애들은 이제 계속해서 흔들려도 계속 우상향을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건데, 특히 이제 서진 시스템 요런 애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자에 크게 이제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이제 엄청 빠져나갔어요. 이 지금 금액으로 보는 건데요. 이게 천만 단위인지 백만 단위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네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니까 어쨌든 수적인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샀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도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면 또다시 이런 고점스러운 자리를 기준으로 한 또 박스, 이 박스를 돌파하고 이제 시작한 자리가
시작하는 자리에서 거래가 굉장히 크게 동반됐거든요. 2,800억.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파동을 두 개, 세 개 정도 만들고 이런 추세를 깨고 밑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비슷해요. 지수랑 보면 자, 두 개 파동 만들고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저점이 떨어지는 거, 고점이 떨어지는 게 멈추고 이렇게 바닥을 역 헤드앤숄더 어깨, 머리, 어깨 만들면서 돌려내는 그런 패턴을 지금 이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런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크게 들어오면서 뭔가 기대감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잘 노리자라는 거죠.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자라는 거죠.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5G 중에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또 중간에 한번 18일자에도 강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13일자에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얘도 보면은 한번 올리고 난 뒤에 자 횡보 박스 굉장히 길었어요. 언제냐면 대충 이제 이 고점스러운 자리가 2019년 5월 2020년 6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굉장히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강하게 시세를 주고 올렸는데 자 이게 노란색 선이 이제 21선입니다. 대략 이제 21선 따라서 이렇게 추세 따라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추세선이 딱 깨지니까 결국에 이제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고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도 한번 고점의 시그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점 만들고 다시 누르고 다시 고점을 만들었어요. 자 박스형이죠. 계속 박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느냐 하단을 돌파하느냐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하단으로 깨졌어요. 자 그러면 하단을 깨지는 결국 이 지지해 주는 자리가 저항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만약 이 종목이 여기를 터치를 하면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돌파가 나오면 위로 훨씬 잘 올라갈 거고 다만 이제 기간과 가격의 조정이 이제 한 달, 뭐 두 달 정도, 두 달 반 정도가 충분히 이제 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 밑에서 이렇게 전 고점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여기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뭐 강하게 올려가지고 자 이 전 고점까지 쾅 치러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런 종목들은 이슈가 있고 일정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니까요. 자 솔리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솔리드도 뭐 양매수 그리고 박스 만들고 똑같아요. 박스 만들고 세 개의 파동으로 만들다가 이 추세가 깨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밑에서 지금 돌려내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이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미 이제 하락 파동은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여기서 두드리는데 여기를 이제 전 고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이렇게 좀 눌렀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치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테마 전체가 이제 차트 모양이 비슷하고 이제 위로 돌리려는 어떤 그런 모양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노와이어리스는 아무래도 좀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가는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하방으로 깨져도 얘는 저점을 깨트리지 않고 계속 저점을 올려내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좀 강하게 좀 하방이 나왔어요. 하방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다시 이제 돌려내는 그런 자리로 현재 보여집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제 외인이라 기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동반해서 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른 애들보다 좀 약하구나. 이전에 방금 봤던 애들보다 좀 약하구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드디어 이제 한번 반짝 들어왔습니다. 이 추세상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저점의 자리예요. 저점의 자리. 여기도 이제 저점의 자리죠. 추세 하단을 지금 찍고 저점의 자리인데 여기는 이제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죠. 자, 여기가 돌파가 되면 여기 상단선까지 혹은 상단선 아니라도 어느 일정적인 어떤 그 고점까지 조금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와이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신규 상장주거든요. 신규 상장주인데 굉장히 이제
좀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이 추세 상단선을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더블 바닥 만들고 얘가 좀 더 빠르죠, 다른 애들 비해서. 근데 이제 시총이 이제 5,500억. 근데 거래가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여기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3,900억, 또 여기 이제 2,400억. 물론 여기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신규니까 여기서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터진 애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5G 지금 이슈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 종목도 보면은 뭐 전고점 자리 이런 자리를 지금 현재 역 헤드 앤 숄더를 만들면서 지금 돌려내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도 봤을 때는 크게 고점 만들고 난 뒤에, 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추세를 굳이 이제 보자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자, 고점 크게 만들고 난 뒤에 추세를 만들고 이 추세 상단을 딱 돌파하니까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파동, 그리고 세 개의 파동 위에 하나, 두 개 떨어지고, 다른 애들은 이제 여기서 돌려내고 있는데 얘는 여기 벌써 위에까지 여기서 이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빠르구나.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매매하던 거래하는 내용들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중간중간 거래가 좀 들어왔네요. 특히 이제 390억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에 이제 들어왔던 이게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 보는 거죠. 다시 여기를 채우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대한광통신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약해요. 네, 시총이 이제 2,700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좀 이 종목은 좀 너무 잔잔하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아직 뭐 딴 애들은 금요일자 올렸는데 얘는 힘이 없어요. 아직 힘이 없는 것 같고, 전파 기지국도 지금 아직까지 나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껄떡거리고 있어 라는 내용들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봤을 때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근데 뭐 한번 여기를 올려내면 쭉 한번 올려낼 가능성이 있겠죠. 자, 머큐리도 아직 뭐 힘이 없고요. 자, 그리고 자, 기가 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바닥권에서 올려낼 때 이때 거래가 좀 크게 한번 동반되었고요. 그리고 안 뒤에 지금 현재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에서 외국인 기관이 좀 이번에는 동반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딴 애들하고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주가의 위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위로 이제 계속 두드리고 있고, 윗골 이것도 지금 터치를 했죠. 터치를 하고 여기를 이제 매물을 소화하려는 어떤 의지, 다시 밑으로 떨어졌지만 계속 두드리는 이 모양은 결국 돌파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거는 윤석열 관련주잖아요. 맞나요? 하여튼 정치 테마입니다. 자, 여기 상단 치고 다시 밑에서 눌러서 지금은 뭐 위로 올라가려는 좀 돌려내는 자리로 지금 현재는 보여집니다. 추세상. 그리고 거래도 크게 한번 중간에 동반됐고요. 자, 거래가 동반됐기 때문에 얘가 좀 아쉬운 거는 여기서 좀 놀다가 곧바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근데 저점은 그래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Y솔 아직 힘이 없고요. 자, 유비쿼스는 무슨 이게 이슈가 있는데 뉴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증자 뭐 이런 내용들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네,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몇 개 보니까 확실히 이제 서진시스템 이런 애들이 이전에 상승이 출발될 때 뭐 1,000억씩 이상 터진 애들을 중심으로 좀 해서 봐야지, 아무래도 외국 기관이 많이 들어오면서 돌려내는구나, 이런 것들 포인트를 좀 잡아서 내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하나 정도 잡아보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화장품 그리고 이제 또 확진자로 인한 그 전염병 관련주들도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또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